안녕하세요. 12월 1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시장 한 10초, 20초 정도만 하고 오늘은 어제는 수익을 내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수익을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시장은 뭐 소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소하게 끝났고 미국 시장도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움직임들은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제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던 알테오전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컸던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조선주들, 특히 조선주라기보다는 조선 기자재, 조선 엔진 업체들 뭐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양상들이었습니다. 로봇주들이 오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제한적으로 마무리됐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뭐 그런 대로 좀 준수하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종목들이 업종 전체로 움직인다기보다 종목별로 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움직임이 좀 달라졌죠. 저희가 최근에 뭐 매매 폴더에 좀 편입하고 있었던 2차전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들 혼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로봇주 중에서는 클로봇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어제 알테오전 등등의 ADC 업체들은 좀 쉬어가는 반면에 또 GLP-1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컸었고 LNC 바이오가 아침에 급등했다가 뭐 중국의 자회사 뭐 등등 단기 재료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좀 반납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아침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은 강세장에서 수익을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계좌에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 또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해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맨날 주식하면 손해보고 이러니까 조금 올라오면 이익을 빨리 확보하고 싶은, 이익을 챙기고 싶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가 금액은 이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평가 금액이 왜 이익이 아닌가요? 평가가 난 상태에서 아무 때나 팔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익이 반납될까봐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런 매매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수익을 키워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돼요. 주가 차트를 보면 뭐 몇 배씩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이라도 연 단위로 차트를 띄워서 보면 상하 범위 레인지가 거의 100% 이상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잘 사고 잘 팔면 100% 수익은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논리가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그게 잘 안 되지만. 근데 시장이 좋을 때, 지금처럼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시간도 짧고 수익은 크게 나오는데, 왜 나는 내 매매에는 저런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좋거나, 운이 좋거나, 혹은 기동량을 잘했거나, 주식을 샀는데 100%씩 올라요. 기분 정말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돈에 배팅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을 샀느냐. 올해 주식 제일 많이 오른 게 올해 2025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주식 상승률 1등이 로보티즈거든요. 저희가 초기에 들어갔던 거를 지금 현재 첫 번째 매수한 게 수익률이 400% 이상인데 이거를 처음 한번 사서 수익 내고 팔고 다시 들어간 거니까 그 초기에 들어갔던 걸 감안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800%가 나와요. 처음 들어갔던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0%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계좌에 내 계좌 금액이 1억이다. 1억이 됐는데 10%만 샀다. 10%. 1000만 원을 샀잖아요. 1000만 원치 사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00%가 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500%가 났다. 500% 너무한가요? 100% 났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내가 가진 돈 원금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베팅해서 100%를 벌어요. 그러면 내 전체 계좌 수익은 몇 프로가 되나요? 내 전체 계좌 수익은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1억을 가지고 그 중에 1,000만 원치 주식을 샀는데 얘가 100%가 올랐어요. 그럼 투자 수익금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럼 내 전체 계좌가 1억인데 얘는 100%를 벌었는데 내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 올라가는 게 하루아침에 오늘 사자마자 내일 100% 됐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꾸준한 시간의 결과물이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간의 길이가 좀 짧거나 좀 길거나 요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이 투자됐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투자되는 동안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투자 원금 1억에서 투자 원금 1,000만 원만 가지고 놔두면 아무리 100%가 나본들 1,0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베팅을 20%를 했다. 20%를 했을 때 1,0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가져오는 건 50%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50%만 올라가면 똑같이 전체 계좌에서 10%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수익률이 100%인데 1,000만 원을 더 투자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은 100%에서 50%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주가 빠지면 두 번째 들어간 거는 손해가 난다고요. 이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추가 배팅을 하기가 두려워요. 주저하게 되고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추가 배팅은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좋냐 하면 수익률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여러분들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0% 정도까지는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30%까지는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 재무상에서 얘기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30%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내가 비중을 좀 더 투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사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A란 종목, B란 종목, C란 종목 여러 개를 사요. 샀는데 A란 종목이 움직임이 좋고 B란 종목은 안 움직이고 C란 종목은 수익이 저조해요. 근데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다 얕은 비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이 좋은 종목을 자르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익이 A가 10% 났고 B는 본전이고 3, C는 마이너스 10%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전체 수익은 제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전체 수익은 제로니까 10% 수익 난 걸 잘라서 10% 마이너스 난 거를 추가 배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 금액은 제로인데 계좌에 보이는 수익은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를 덜 봤다 이런 위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보고 있던 종목이 왜 손해를 보고 있었을까요? 뭔가 안 좋은 게 있거나 힘이 약하거나 시장에서 관심이 없거나 하니까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추가 배팅을 해서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놨다고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까요? 나의 평가는 달라졌겠지만 시장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10% 수익 내고 팔았던 애는 나는 수익이라고 생각해서 팔았지만 시장에서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물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가는 시장이고 중심 영역에 있는 종목이 10% 수익 났으면 그게 10% 수익 난 종목이 20% 수익 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0% 난 종목이 보합까지 올라오는 게 본전까지 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확률적으로는 10% 수익 난 종목이 20%까지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어디로 접근을 한다? 손해난 종목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왜?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근데 그게 나만의 생각일까요?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자,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그만큼 매물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돼요. 매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때 시세를 압박하는 압박 강도가 훨씬 커짐으로써 주가의 상승 여력은 없어져요. 낮아져요. 반대로 10% 수익이 난 종목을 내가 팔았어요. 나만 팔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다고요. 10%, 20%에.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죠. 그럼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팔았잖아요. 나도 팔고 내가 팔았다는 얘기 남들도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세를 압박할 매물들이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 시황 폴더, 메인 폴더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가가 저희가 처음 들어갔던 가격이 3만 원대잖아요. 32,500원에 들어가서 그다음 55,500원에 팔고 다시 55,000원, 55,000원에서 54,000원 사이에 추가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10만 원에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7월 달에. 그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앞자리가 바뀌는 이미지상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못 올라간다. 그게 중요 가격대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매물이 없다. 개인들의, 대중들의 매물이 없고 개인들이 이 가격에서 추가로 주식을 신규로 사거나 추가로 사러 들어올 용기를 못 가진다. 그래서 주가는 그때부터 더 빨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러고 나서 주가가 30만 원까지 그냥 붙어버렸잖아요. 지금 뭐 27, 8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익을 본 사람들이 기뻐서 좋아서 이익을 잘라버린 거거든요. 이익을 실현한 거죠. 실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세는 강한 반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가 좋은 걸 3개를 샀다. 10%, 10%, 10%. 내가 투자 원금이 1억인데 무서우니까 한 방에 못 사면 안 되잖아요. 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을 배팅을 했어요. 내 투자 원금이 30% 배팅했는데 하나는 10%가 올랐고 하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하나는 마이너스 10% 났다. 그 전체는 제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플러스 10%를 팔아서 마이너스 10%로 들어가는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10%를 잘라서 플러스 10%인 종목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원금은 제로, 전체 수익은 제로잖아요. 10% 수익 났던 게 추가로 내가 배팅을 해줌으로써 이익금은 5%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10% 잘랐잖아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은 마이너스 10% 잘라서 내 계좌에 미치는 수익은 마이너스 1%예요. 근데 10% 난 1,000만 원 배팅해서 10% 수익 난 종목에 계좌 수익률은 1%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손해난 거를 더해주면 1,000만 원, 물론 900만 원이겠지만 1,000만 원을 더해주면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0.5%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1% 났지만 수익률은 0.5%. 근데 전체 계좌 수익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배팅 해줬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은 처음 샀던 것만 놔뒀을 때 비해서 수익률은 낮아지겠지만 투자에 대한 수익금 자체가 확대되는 거죠. 거기서 10%더 올라가고 10%더 올라가면 1,000만 원일 때 10%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2,000만 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 올라갈 때마다 200만 원씩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또 뭐 계좌에 7천만 원 현금이 있으니까 또 1,000만 원, 1,000만 원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샀는데 똑같이 수익이 나는 종목과 손실이 나는 종목들이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손실 나는 종목을 잘라서 이익 나는 종목에다가 금액을 계속 더해줘요. 이걸 얼마 정도까지 비중을 좀 더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냐면 이 종목 내가 편입해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한 30% 정도. 계속 100%, 200%대 들어가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견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익률 한 30% 정도까지일 때 최대한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전체 계좌 총액이 1억이라고 하면 얘도 비중이 한 30% 정도까지,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수익이 한 30% 정도 나와 있는 이런 수준으로 수익률과 투자 금액 비중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결국은 아무리 깨지는 매매가 많더라도 손실을 보고 손해보고 자르는 매매가 많아지더라도 내 전체 계좌는 플러스 상태, 수익금은 확대되어서 나가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팅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배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팅액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가진 돈 요만큼 주식 사놓고 100% 올라본 대로 돈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위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몰빵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업자들은 다 몰빵한 상태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로보티즈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로보티즈 대주주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주식 하나로 그냥 몰빵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창업자들처럼 대주주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비중을 많이 실어가고 이거를 좀 더 좀 다양한 좀 좋은 표현을 한다면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 집중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개를 내가 펼쳐놓고 그 중에 나쁜 애들, 좋은 애들을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골라낼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나쁜 애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건 보이거든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쁜 애들을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애들은 잘라서 괜찮은 애들한테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을 그쪽을 계속 실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비중 실어 나가고 수익이 발생하면 중간에 한 번씩 뻥뻥 터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알테오젠 지난주에 금요일 날 얻어맞았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 매매 폴더에서 저희 UPM에서도 5만 원대 얼마나 매매 많이 했었나요? 5만 원, 6만 원에 들어간 사람이 매일 10배 올랐는데 주가 10% 빠졌다. 데미지는 크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 쫓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막 붙을 때 따라간 사람들은 덜커덩 해버리면 그냥 잘라야 되는 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수익을 키워나가면서 비중을 높여서 키워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드랍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그 구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주가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탄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계좌의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빵빵빵 확대되는 거죠. 그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아침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은 뭐가 키워준다? 종목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내 배팅액이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죠.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찔러버린다든가. 계획 없이 한 방에 확 찔러버려서 돈 벌면 장땡이고 못 벌면 아웃되고 거기다가 그냥 질러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신용 막 풀러 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더 많이 지르게 되는가를. 수익이 많이 난 상태, 수익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더 지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막 그냥 몰빵 됐을 때는 되게 손에 나서 물타기 하다 몰빵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실은 보통 우리 시장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손실은 자르고 손실은 자르고 이익은 키워라. 근데 그거 말은 쉬운데 못 하잖아요. 왜 못 해요? 어려워요, 그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해보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매폴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손실은 자르고 이익은 키워가는 매매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되게 수익이 작은 것처럼 보이죠. 이쪽에 수익률이. 이게 다 20%, 40%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워낙 높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익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커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커진 다음에 비중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커진 다음에 비중을 추가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이 커요. 수익이 만들어질 때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확대하니까 수익이 저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딱 올라서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빵빵빵빵빵 커지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돼요. 요거를 지금 다들 뭐 이해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배팅액을 키워나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걸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말에 제가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하면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무슨 장이라? 강세장이다.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수익을 정말 최대한 많이 키워 가셔야 됩니다. 진짜로. 외국인들 돈 벌어가는 거 원치 않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해서 땡겨갑니까? 우리가 못 가져가게 만들고 우리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내국인들이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경기도 진짜 좋아져요. 예, 수고하십시오.